안녕하세요, 브리따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릴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웨덴어 기초회화 강의 밑에 댓글에 되게 뜬금없이 맥락 없는 댓글이 쌀국TV님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브리따님, 저 정말로 스웨덴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루트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술도 영어도 안 되는 잉여예요. 막연하게 스웨덴으로 가고 싶어요. 브리따님의 진심 어린 충고 부탁드려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글보다는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게 진심 어린지 않을까. 제가 뭐 충고를 드리기에는 제가 그럴 입장이 안 되고요. 그냥 뭐 왠지 이렇게 글만 읽어보면은 좀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 뭐 이때쯤 인생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그리고 스웨덴에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웨덴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루트가 많지 않아요. 쌀국TV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학연수 뭐 이런 거 당연히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뭐 돼 있지도 않고 뭐 학생 비자라든가 이런 거 말이에요. 뭐 어학연수 어학원을 뭐 신청하면은 뭐 학생 비자가 나온다거나 정말 루트는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제일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뭐 1년, 그게 워킹 홀리데이가 1년이지만 만약에 덴마크 워킹 홀리데이까지 또 신청한다면은 최장 2년까지 스웨덴에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년, 그러니까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씩밖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스웨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스웨덴 워킹 홀리 비자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으면 유럽 내에서 쉥겐 비자가 허용이 되는 나라에서는 1년 동안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그 덴마크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1년 동안 스웨덴을 여행한다? 그런 것도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장 2년까지 스웨덴에 있으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요. 현지에 취직을 하는 거죠. 근데 현지에 취직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 기술이 없으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필요로 하는 숄티지 잡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기술이 나한테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서 그게 합격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 그 비자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요. 취직을 하신다면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비자 지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킹 비자인 거죠. 워킹 비자. 내가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서 회사로부터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워킹 홀리데이로 일하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뭐 눈에 네. 띄어서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이곳에 정말 오고 싶은 이유가 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댓글을 다실 정도면은 그런 걸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그 확실한 루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하다기보다는 스웨덴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거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조건으로 해서 삼보 비자로 해서 동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면 그 파트너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결혼 그리고 미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지만 여기 스웨덴이나 대부분의 유럽권은 결혼, 동거, 미혼. 근데 여기 동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함께 사는 거죠. 근데 법적인 지위는 결혼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남자친구인데,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인데도 여전히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웨덴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방법이 있죠. 결혼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도, 뭐, 그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공기?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스웨덴에서 살고는 싶었죠. 제 목표는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핀란드에서 살고 싶었는데 핀란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세 번째 국가가 덴마크랑 스웨덴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덴마크랑 스웨덴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처음에는 1년 동안 한번 경험을 해보자. 스웨덴을 살아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떤지 실제로 뭐 안 살아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는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남자친구를 좀 꼬셨죠. 여기 스웨덴이 참 살기 좋은 것 같다. 물론 네덜란드도 좋지만, 뭐, 이렇게 스웨덴이 복지도 참 좋고, 또 공기도 굉장히 좋고, 자연 환경도 좋고, 우리가 나중에 가족을 이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꼬들겼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직업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스웨덴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머물고 있었으니까, 남자친구도 몇 번 이제 스웨덴으로 놀러 오면서, 저 보러 놀러 오면서, 스웨덴을 경험하게 되고, 뭐, 우리가 장거리 연애도 굉장히 오래 했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합칠 때가 됐다.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이제 스웨덴 기업에 좀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운이 좋게 또 이렇게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될 즈음에 만료되기 한 세네 달 전에 남자친구가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기업에, 스웨덴 기업에.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오게 됐고, 스웨덴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동거인의 자격으로 남자친구와 여기에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왜냐면은 남자친구가 스웨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삼보 비자가 아니에요. 저는 EU의 이제 룰에 적용을 받는, 결혼 비자로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스웨덴인이랑 이제 혼인을 하거나 동거를 하게 돼서 그 비자를 신청하는 거를 삼보 비자라고 부르는데, 그 삼보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걸린다는 후기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저희는 네덜란드 사람, 그러니까 EU의 룰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법보다 EU의 룰이 더 위에 상위에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U 룰에서는, 혼인을 한 거나 동거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그 답을, 비자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인이랑 동거를 같이 살고자 하는 비자는 1년 반이나 걸리는데 저는 남편이 스웨덴인이 아니라서 EU 룰을 적용을 받아서 진짜 딱 6개월 만에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3개월 정도
남았었고 남편이 그때 왔다고. 그러면 6개월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3개월이 오버되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이 안에 머물게 해줘요. 스웨덴 정부에서. 기다리는 동안 비자를 여기 스웨덴 내에서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그러니까 비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스웨덴 안에 있을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 3개월 안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EU 밖으로. 왜냐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실 때도 좀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안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준다는 점.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EU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스웨덴에서 살다가 남자친구가 네덜란드인 남자친구가 이제 스웨덴에 직장을 잡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있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 스웨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동거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자격으로 가족 자격으로 스웨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5년의 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니까 스웨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나 도시에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혹시 30세 미만이시면 워킹홀리데이로 한번 오셔서 스웨덴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날씨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겨울이 굉장히 길고 해서 그거를 내가 좀 유쾌하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스웨덴인의 성격이라던가, 뭐 국민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랑 좀, 맞을지, 그런 거를 내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거고, 또 뭐, 이제 오시면은 유럽 여행을 이렇게 1년 동안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나라에 여행 가셨는데, 그 나라가 또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두고 일단은 한번 탐방을 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오셔서 1년 정도 지내다가 정말 이 나라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그 취직 자리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정말 스웨덴에 있고 싶었다면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스웨덴의 부족한 직업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저한테 맞을 만한 거를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봤자 5년 정도?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학을 다시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런 꼼수를 되게 잘 생각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틈새 공략 그런 건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케아 본사가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한국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한국 이케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거든요. 스웨덴에. 그러니까 스웨덴 기업을 노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스웨덴에 본사가 있는 거, 뭐 볼보가 스웨덴 본사가 있고 이케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국제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취직을 하시면서 영어를 공부를 하세요. 지금 영어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영어를 뭐 토익 이런 거를 올리지 마시고 인터뷰를 하셔야 되니까 인터뷰를 합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회화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스웨덴으로 이제 당당히 오시는 거죠. 꼭
꼭 그리고 또 스웨덴일 필요가 없잖아요. 덴마크만 취직을 해도 덴마크에서 금방 뭐 10분이면은 스웨덴 10분에서 15분이면 스웨덴 건너오는데 덴마크에서 일하면서 스웨덴 가끔 여행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덴마크에 일하다 보면 스웨덴 기업에 쉽게 취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스웨덴 기업이나 덴마크 기업인데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그 나라의 본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방법. 그게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술도 영어도 안 되는 잉여예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이렇게 걸리는데 그 말이 참 슬프게 들리네요. 그거 그러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당연히 기술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어 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다 영어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저도 뭐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기술이랑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잉여라고 표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술이랑 영어 안 되면 다 잉여면 우리나라의 반 이상은 잉여게요. 쌀국TV님한테 분명히 이렇게 장점이 있을 거고, 그걸 아직 못 찾으셨을 뿐이지.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뭐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 부탁드려요 해서 제 마음을 움직여서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언을 얻는 것도 쌀국TV님의 능력이죠. 적극성,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장점들을 좀 많이 인식을 하고 그거를 좀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기술도 키우시고 영어도 키우시고 하면 되죠. 아직 젊으신데요, 뭐. 근데 안 젊으신 거 아니야? 막 40대, 막 50대 이렇게 이러신 거 아니겠죠?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거예요. 자, 1번 워홀로 스웨덴을 경험해본다. 워홀로 와서 2번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세요. 일단은 그래서 워홀로 이렇게 친구들 사귀다 보면 정보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진짜 운이 좋아서 뭐 눈에 띄어서 사장님 눈에 띄어서 뭐 취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있다 보면은, 왜냐면 밖에 있으면 정보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밖에서 머물면 아무리 내가 뭐 인터넷 정보가 발달했다고 해도 밖에 있을 때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밖에서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정보들, 인연들, 그렇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인연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겁을 먹고 뭐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뭐 이렇게 남자친구가 스웨덴에 취직이 돼가지고 스웨덴에 계속 있게 될지 제가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웨덴에 왔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스웨덴에 한번 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와보게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고 스웨덴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또 운 좋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제가 만약에 스웨덴에 없었으면 남자친구도 스웨덴에 지원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발짝 먼저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를 생각하지 말고 10%만 내가 한번 해본다. 해보고 이렇게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와보세요. 와보셔가지고 경험해 보시고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영어가 늘거나 아니면 스웨덴어가 늘거나 둘 중 하나가 그래도 늘겠죠? 아니면은 스웨덴에 올 생각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차라리 1년 동안 그냥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거기에 직접 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공부에 집중도 잘 되고 실력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홀 일단은 신청하시고 그 기간 동안 영어 공부하시고 그리고 무작정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됐다, 뭐 워홀로 왔는데 뭐 직장도 안 구해지고 뭐 그랬다, 알바도 안 구해지고 그럼 다시 돌아가시면 되죠. 어쨌든 간 몇 개월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제 진짜 여기에 가고 싶다라는 이제 동기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생활하면서 얻은 정보들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스웨덴에 올 노력을 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막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스웨덴이 아니더라도 핀란드, 뭐 다른 북유럽 국가에 또 지원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취직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 직장에 들어간다고 그 직장에 평생 머물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나라든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든 취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렇게 이직을 하시다가 북유럽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스웨덴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내가 딱 스웨덴에 딱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완벽한 계획보다는 조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드린 조언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